인생의 지혜. 첫 번째 진실. 100% 순금은 없다. 100% 순금이 없듯 완벽한 인간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으며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신이 최애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도 자신의 인생에서 90%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곧 40살이 되는 유진은 높은 학력의 회계사라는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하루빨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랑과 우정, 행복한 가정과 사랑스러운 아이에 대해 꿈을 꿨습니다. 물론 예전에 몇 번 결혼할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 전날에 파혼을 하기도 했는데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매번 약혼녀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진 탓이었습니다. 그러던 유진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반듯하고 쾌활했으며 아름답고 배려심이 깊은 데다가 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진은 또 망설여졌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배필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유진은 애인과 함께 결혼에 관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생각하는 이상형을 위한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쥐어짜면서 만든 4페이지에 달하는 결혼 계약서를 당당하게 여자친구 앞에 내놓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유진은 이 계약서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는 유진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세세한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 다닐 것이며 일주일에 몇 번 갈 것인지, 헌금은 얼마를 낼 것인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앞으로 아이를 언제 몇 명을 낳을 것인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앞으로 친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아내의 직업과 두 사람의 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마지막 반 페이지에는 아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행동에 대해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진한, 화장, 음주, 가무 등입니다. 여자친구는 유진의 결혼 계약서를 보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그 계약서와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인 계약서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헤쳐나갑시다 라고 적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린 끝났어요. 유진은 결혼 계약서를 되돌려 받고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보라고. 나는 단지 우리 두 사람이 좀 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을 뿐이야.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당연히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너무 진지하고 신중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단점을 찾아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진은 일, 재테크 혹은 친구 문제 등에 있어 항상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려고만 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주변을 너무 살피면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억지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작은 흠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조건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루쉬는 나는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오랜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큰 우정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단점을 들춰내어 트집을 잡는 것은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실. 좋은 말은 한겨울에도 온기를 주고 악한 말은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남에게 비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칭찬에도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 더욱 분발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특히 여자들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자들은 대체로 매우 감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인 리안 메이의 손과 그의 부인 몽스의 결혼기념일은 2월 23일입니다. 리안은 나는 영원히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요. 바로 워싱턴이 태어난 바로 다음 날이니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몽스는 나는 영원히 워싱턴의 생일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 결혼 기념일 전날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예의상 한 번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름다운 말을 쏟아냅니다. 프랑스 남자라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교양 특히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아내와 남편들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만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피에르 경은 노년에 접어든 아내와 함께 런던에서 열리는 영화인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파티장으로 들어서자 피에르 경은 곧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배우들은 이 위대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비평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에르 경은 미녀들을 외면하고 곁에 있는 아내를 끌어당기며 사랑하는 여보 우리 어디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앉읍시다. 오늘 밤 당신 유난히 아름답군. 난 아름다운 당신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 접어든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여자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피에르 경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칭찬은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져 훌륭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지가 꺾이기 쉽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칭찬해주면 올바른 인격을 키우고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항상 크게 꾸짖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를 재우고 방을 나오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몸을 돌려 아이 방을 엿보았습니다. 아이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난 오늘도 착한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라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항상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전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나는 칭찬 한마디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칭찬은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곧 나 자신을 분발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진실. 의심을 키우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의견만 고집하거나 아무 근거 없이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전혀 의심할 필요 없는 일이나 사람을 의심하는가 하면 반대로 절대 믿지 말아야 할 일이나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항상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금고 안에 1달러를 넣어둔 채 밖에 일이 있어 잠시 외출했습니다. 잠시 후 가게로 돌아와 금고 안을 살펴보니 조금 전에 넣어두었던 1달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너 금고 안에 넣어둔 1달러 못 봤니?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못 봤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돈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을 리는 없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형의 말투에는 동생을 의심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형제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말도 않고 지내다가 결국 가게 중앙에 벽을 쌓아 따로따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 어느 날 아주 품위 있게 차려입은 신사 한 명이 형의 가게에 들어와 당신은 이 가게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은 거의 한평생 이 가게에서 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 나는 잠시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도는 불황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 가게에 몰래 들어왔었지요. 당시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에 나도 모르게 가게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저 금고 안에 있는 1달러를 훔쳐갔습니다.
비록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이 일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사이 형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은 흐느껴 울며 신사에게 바로 옆 가게로 가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사는 옆 가게로 들어가 똑같이 생긴 사람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게 주인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쌍둥이 형제는 문 밖으로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일이 의심스럽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고 이 세상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유쾌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